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8주자 1-2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표현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 공부하는 표현은 눈은 감다예요. 네, 그 대화 상황에서는 여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한국 예절은 잘 몰라서 실수도 많았을 텐데 눈은 감아주시고 정말 감사했어요 라고 했어요. 이게 그 한국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그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오늘 눈은 감다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인지 같이 알아볼게요. 여러분 한국 생활을 하면서 이게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자기 잘못이나 실수를 한데 누구나 그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 마음이 많이 불편한 것 같아요. 옛날부터는 한국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실수나 잘못을 봤는데 그것은 보고도 못 본 척은 하거나 알고도 모르는 척하는 것은 미덕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그것이 큰 잘못이거나 벌은 받아야 하는 일이 아니라면 상대방의 실수를 들추어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이 좋다고 생각은 했고요. 한국 사람의 체면과 눈치 문화에 찾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 체면하고 눈치는 들어본 적이 있어요? 네. 체면이라는 것은 이거 한자어이거든요. 아마 해당하는 베트남어하고 중국어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찾아보면 그 체면이라는 단어는 아마 해당하는 중국어와 베트남어 그 해당하는 한자어가 있을 거예요. 체면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눈에 비치는 자신의 모습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국 사람의 문화로 여러 사람들이 같이 잘 지내기 위해서 필요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눈치는 유교적인 사회인 한국에서 윗사람은 위하는 마음과 아랫사람을 도와주려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으로 상하 서열 관계에 있어서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보여주는 겸손하는 모습이라고 생각은 하면 돼요. 그것은 눈치입니다. 그래서 눈치가 없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니면 눈치가 빠르다라는 말이 있죠. 이 사람은 눈치는 바르다. 아니면 이 사람은 정말 눈치가 없다라고 하잖아요. 다른 사람은 이렇게 배려하는 것이 없다는 것으로 생각하면 돼요. 분위기를 잘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은 눈치가 없다. 그리고 분위기는 잘 파악하는 사람은 눈치가 빠르다라고 말하면 되죠. 그래서 한국처럼 인구가 밀접된 작은 나라에서 여러 사람들이 서로 충돌 없이 살아가기 위해서 방안으로 잘 살아가기 위한 방안으로 서로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 눈치와 체면이 발달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이기에는 베트남에서도 인구가 또 민첩되는 그런 나라라서 눈치와 체면이 되게 발달하는 것으로 한국과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예. 여러 사람이 같이 살아가기 위해서 속마음은 그대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도 그 사람의 마음은 헤아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은 겉으로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지 않아도 나는 그 사람의 속마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려고는 노력하는 것이 눈치라고 하거든요. 예,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속마음이 어떤지, 알아내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대화 상황에서 보면, 이 마리치카 씨는 친구 어머니의 생신 잔치에 가서 어른들에게 고향 문화가 이렇게 많이 달라서 예의 없이 한 행동들이 있었을 텐데요. 그래서 친구 어머니께서 굳히지 않고 보이지 않은 것처럼 눈은 감아주시다. 그죠? 눈은 감아주시다 라고 표현은 하고 있었어요.
이때 잘못한 사람의 마음속으로 고마움을 느끼면서 더 조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나는 잘못하는 것은 자기도 잘 알아요. 그래서 눈은 감아주는 사람, 한번 봐주는 사람은 더 고맙고 그리고 자기 행동은 더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만약에 친구의 실수나 친구의 잘못을 보게 되면 어떻게 이야기는 바로 그 잘못하고 그 실수는 집어 가야 하나요? 바로 이야기를 하시나요? 네, 그래서 이제부터는 작은 실수나 그 잘못은 눈은 감아주면 어떤가요? 네. 계속 봅시다. 이번 퀴즈는 같이 풀어볼게요. 물론 눈은 감아주다 의미와 같은 것은 고르십시오. 1번 여러 번 보아도 익숙하다. 호기심이 생겨서 관심이 가다. 사람은 선택한데 기준이 높다. 상대방의 잘못이나 실수를 못 본 채 하다. 네, 몇 번이죠, 여러분? 네, 답은 4번이죠. 밑에 어른 말을 들으면서 자다가도 떡이 생기는 법이다. 의미는 맞은 것은 고르십시오. 미운 사람일수록 잘해주고 감정은 쌓지 않아야 한다. 윗사람이 바른 행동을 해야 아랫사람도 바르게 행동하다. 3번 상대방은 생각은 하지도 않는데 미리부터 다 될 줄 알고 행동한다. 어른 말은 들으면 실수가 없음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이익이 된다. 네, 몇 번으로 하면 돼요, 여러분? 네, 어른 말은 들으면 실수가 없음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이익이 된다라는 것은 4번이죠. 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네, 같이 다른 내용을 볼까요? 지금은 어휘에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근데 어휘는 이번에는 한국 생활 예전에 관련되는 어휘와 여러 가지 내용도 같이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전엔 제가 미리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예전이란 사람들과 관계가 있어서 사회적인 규칙과 관습은 지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예절의 형식은 생활 방식, 사고 방식, 사회 풍토에 따라서 다른 것이에요. 예전은 법에 의해서 강제성은 갖지는 않아요. 강제성 꼭 해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의 예절은 어긴 경우, 그죠? 예절은 이게 따르지 않은 경우는 사회 구성원들로부터 소외당하게 될 거예요. 네, 소외당하다. 네. 소외당하다 알아요? 네, 왕발은 당하다와 비슷하죠. 그럼 생활 예절은 무엇일까요? 생활 예절은 무엇입니까? 생활 예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편적인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고 지켜야 한 모범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영역에 따라서 가정 예전, 그죠? 가정에서 지켜야 하는 예전, 이웃에 대한 예전, 학교에서 지켜야 하는 예전은 학교 예전이라고 하고 친척에 대한 예전이죠. 그리고 그 중에서는 언어 예전도 있어요. 말하는 거죠. 말투. 그런 언어 예전 있고 행동 예전, 문서. 그죠? 문서는 글이잖아요. 우리가 글을 쓴 데는 지켜야 하는 예전, 그리고 기타 사회생활 예전으로 이렇게 구분은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대화 내용에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한국에서는 어른 앞에서 술을 마신데 고개를 돌리고 마셔야 하나 봐요. 친구 어머니 생신 축하를 하면 다 같이 건배를 하는데 건배한 후 친구가 고개를 돌리고 술을 마시더라고요. 이렇게 마리치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예. 그리고 마리치카시는 그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한국에서의 생활 예절은 이렇게
한국에서 어른과 술을 마시는데 평소에 커피나 다른 음료수가 마신 데와 달라요. 예, 이거는 순자리에 관련되는 그 예전이거든요. 그래서 술을 마시면 고개를 돌리고 술을 마셔야 하는 그런 예전이 있거든요. 네. 아마 그 한국에 처음에 오는 외국인들이 가장 의아해하는 부분인데요. 이처럼 생활 안에서 지켜야 하는 다른 예전도 같이 살펴볼까요? 네. 그리고 예전이라는 말은 영어로 매너, 그죠? 매너. 네. 매너라든지 아니면 에티켓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지켜야 하는 예전이 다르죠. 한국에서 처음 만난 사이에 그 나이를 모르거나 나보다 나이가 많아 보이는 사람에게 높임말을 쓰는 것이 예의예요. 네. 여러분 나라는 어떨까요? 베트남에서도 높임말이 있죠. 그리고 중국어도 아마 높임말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처음 만나는 사람은 높임말을 쓰는 것이 예의입니다. 또는 어른들에게 문거를 드린 데는 두 손으로 들어야 한다는 예절이 있었어요. 이렇게 두 손으로 들어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은 어른에게나 회사 생활에서 나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한 손으로 문거를 드리게 되면 그 문거를 받는 사람이 기분이 상하게 되거나 예의 없다고 말은 듣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그런 것은 좀 실수하지 않게 주의를 하셔야 한 것 같아요. 네, 또 다른 예절은 같이 살펴볼까요? 식사 예절은 같이 살아볼까요? 한국에서 어른과 식사하는데 어른이 숟가락을 드신 후에 밥을 먹기는 시작해야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그 가정 예전에 그 예에 따라서 다른 것인데 아마 지키지 않은 가정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보통은 이렇게 예전이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한국은 유교의 영향으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나이가 어린 사람과의 관계는 중요시를 여겼어요.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 윗사람을 공경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어른이 식사를 시작하기 전까지 우리는 어떻게 기다렸다가 식사를 시작한 후 그런 먹는 모습이 지금 아마 지켜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른과 식사는 어른이 먼저 숟가락을 드신 후에 그 후에는 여러분 먹기는 시작하면 돼요. 그리고 어른뿐만 아니라 우리가 상사와 같이 여러분의 앞으로 회사 생활을 하게 되면 상사와 식사한 데는 상사이나 높은 사람은 높은 지위가 있는 사람 먼저는 식사를 시작은 한 후에 우리 식사는 시작하는 것이 예의를 바른다는 것으로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순자리 여러분은 많이 관심하는 순자리 순자리 예전에 대해서 같이 제가 동영상을 하나 찾았는데요. 동영상은 같이 보고 이야기를 해볼까요? 잠시만요. 여러분 잠시만. 네, 같이 봅시다. 몇 억씩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고민. 넘치는 술잔, 올바른 주도. 안 마시면 이거 마시면 우리 사귀는 거다. 안 마시면 볼 일 없는 거지. 죽을 때까지.
지금 나랑 장난해? 오 저런. 부푼 마음만큼 술잔을 가득 채웠지만 성공하지 못하셨네요. 넘치는 술잔, 올바른 주도가 아니죠? 오늘은 올바른 술문화, 주도 예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다양한 지역 술과 그 지역의 감성을 담은 예쁜 술잔이 있는데요. 오늘 한번 다양하게 마셔봅시다. 내가 상대방에게 술을 따라줘야 하는 상황, 평소에 당신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나요? 자, 어디 한번 볼까요? 처음 보는 사람이랑 술을 먹거나 예의를 갖춰야 할 때도 이렇게 했던 것 아니죠?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군요. 제가 알려드리죠. 우선 한 손으로 술병을 잡고 술병을 잡은 손의 손목을 다른 손으로 받쳐야 합니다. 이 상태로 술을 따라야 하죠. 이건 옛날 팔깃이 길었던 옷을 입었을 때 그걸 걷기 위한 행동에서 유래된 거라고 보면 됩니다. 이제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는 술잔을 채워야 하는데 요즘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아하. 사랑하는 만큼 금연장려. 그래요 그거. 잘못하는 순간 갑분싸가 된다고요. 그건 나중에 하시고 지금은 넣어두세요. 술을 따를 때는 너무 적어도 많아도 안 됩니다. 좋아요. 계속하세요. 잘하고 있어요. 스탑. 그렇죠. 딱 그 정도. 한 72.6%가 적당하겠네요. 다음, 술을 마실 때 지켜야 할 사항. 이건 뭐 많이들 봐서 알겠죠? 솔직히 이 정도는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고개를 연장자의 반대 방향으로 돌려야 하죠. 이때 나이가 많거나 높으신 분들이 양쪽에 계신 경우 굉장히 난감합니다. 여기도 높으신 분, 저기도 높으신 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람인가? 이 사람인가? 아닌가? 그렇다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지는 말고 이때도 제일 연장자가 기준이 돼야 합니다. 내가 최고의 연장자예요. 가장 나이가 많거나 높으신 분들의 반대로 고개를 돌려 술을 마셔야 하죠. 그리고 만약 건배를 한다. 설마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술이 넘칠 정도로 건배하진 않을 거죠? 친구들이랑 마시는 경우라면 상관이 없지만 만약 연장자와 짠을 할 경우 내 잔은 얼음보다 낮은 위치에 오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게요. 건배를 했으면 이제 술을 마셔야겠죠. 잠깐, 혹시 술을 못 마시거나 마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시라고요? 그럴 땐 받은 잔을 바로 내리지 마시고 술잔에 입술만 살짝 붙였다가 떼어주세요. 입술만이라도 적시는 게 예의니까요. 어떤가요? 붉은마다 친구들이랑 마시던 그 술자리와는 사뭇 다르죠? 언젠가는 중요한 술자리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주도 문화를 미리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들고 있는 저 술잔 어디 거냐고요? 안녕하세요. 공간의 기억을 담은 술잔 화요를 만드는 OUI 디자이너 조하나입니다. 네, 뒤에는 광고하는 내용이라서 안 봐도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 술자리는 즐겨 하신 분들은 이미 아시고 계시겠지만 근데 어른이나 나보다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술을 마신 데는 고개를 돌리고 술을 마셔야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죠. 옛날에는 그 유교 사상은 중요시 여기던 생활 관습으로 중국 소학이라는 책에서 어른과 마주오고 술을 마시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유래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술을 받은데도 두 손으로 받고 무릎을 꿇고 앉아서 술잔을 받거나 예의를 갖추었어야 받아야 하는 거죠. 근데 뭐 식탁이 아니라면 이게 그냥 그 책상 다리라면 무릎을 꿇고 앉을 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이 그거 조정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또는 지금은 한국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는 곳이 많아지고 있어요.
담배는 한국에서 어른 앞에서 피우면은 예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한국에서 성리학이 발달을 하면서 그 양반 앞에서 계급이 낮은 성민이 피우지 못하게 하는 것이 유래가 되어서 현재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취급이 높은 사람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이 예의가 아니고 일상생활에서는 어른 앞에서 나이가 어린 사람이 마주보고 담배를 피우는 것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어른 앞이나 아니면 취급이 높은 사람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이 예의가 아니라고 좀 주의를 하셔야 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예전은 또 제가 한 두 가지 정도가 얘기를 해봐 드릴게요. 이 사진은 여러분 이 앉은 자세하고요. 그리고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그런 것은 여러분 한국에서 예의가 있다고 생각하나요? 네. 한국에서 어른 앞에서 다리를 꼬고 앉거나 아까 사진은 보이죠? 네, 다리는 꼬기, 다리를 꼬고 앉거나 다른 사람이 지칭한 데는 그렇게 손가락질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앉지 마시고, 그리고 손가락질은 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하지 않은 게 좋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누군가를 가르친 데는 이렇게 손은 펴서, 이런 사진처럼 손은 펴서 그 대상은 가르치면 돼요. 네, 손가락질은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노약자는 위해 자리를 양보하는 것도 미덕인 것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한국의 예전 문화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